자,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문제까지 안팎으로 시끄러운데요. 먼저 오늘 오전에 열린 자유한국당 의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국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오늘 어제 중단에 이어서 오늘도 국감을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정의로운 저는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강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제 류호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모시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병규 기자, 지금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 선언에서 지금 오늘도 곳곳에 국감장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여야 대치가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과학기술방송위원회와 그리고 법사위만 좀 일단 놓고 보자면요. 과방위는 일단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입니다. 근데 이제 보이콧을 선언했으니까 일단 민주당의 그 신경민 의원이 위원장 대리로 지금 현재 국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국당 그 의원들이 빠지면서 반쪽짜리의 지금 국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류호의 최고위원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국당이 국감까지 보이콧해가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이랑 안철수 대표는 좀 비난하고 나서고 있어요. 근데 언제쯤 이 투쟁을 끝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투쟁 지속할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투쟁이라는 것이 명분이 있고 원인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 얼마 전부터 계속 한국당에서는 방송 장악에 대한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 전에 계속해서 문자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이 투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당에서 비판도 하고 있고 또 전혀 들어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당의 입장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송 장악은 어쨌거나 안 되고 계속해서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번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번에는 지금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대로 다른 당들, 지금 류호의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당들 반응 보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 변명의 여지 없는 추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국감 중단 결석한 학생이 수업하지 말라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한국당과 갈라서서 나온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큼은 또 한국당과 비슷한 뉘앙스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오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법치 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국당 투쟁에 적극 동조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자체가 이제 방송 장악 이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과 정책이 혼다더니 다른 목소리 낸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지금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바른정당도 입장이 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도움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발단이 됐던 얘기로 좀 다시 좀 돌아가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감 거부의 시발점이 됐던 방송문화진흥회 국감 오늘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없이 열리긴 했었는데요. 기관직인으로 출석했던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편향적인 발언을 해서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부터 보고 오시죠. 이 정도 상황이면 이사장님 자발적으로 사퇴하고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 장악 문건이라는 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인위적인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또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대망상이 바로 그 답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언행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 내 생각만이 옳다. 둘째,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모두 비정상이다. 셋째,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사상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논란이 될 발언으로 기소까지 당한 상태 아닌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그 문제가 좀 논란이 됐던 그런 발언을 다시 듣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가만두면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과 상당히 비슷하죠. 오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됐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일단 2013년도 이 발언 때문에 현재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국감에 참석했던 고영주 이사장이 점심시간에 잠깐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다가 국감장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고영주 이사장이 점심 일정에 어디 가셨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의총에 갔었습니다. 뭘 하셨어요? 예,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저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니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뭐라고요? 나보고 똑바로 하라고? 아, 글쎄 나보고 똑바로 그러니까 같이 똑바로 합시다. 도대체 상식이 없어. 회의나 진행하세요. 전혀 상식이 없구만.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하세요. 계속 저러네. 아니요 어디다 대고 증인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정말 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구만. 류해 최고위원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영주 이사장과 심경민 의원 지금 설전이 벌어졌는데 네. 고영주 이사장을 점심시간에 한국당이 초대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감사를 받는 그런 사람을 감사하는 그런 의원들이 불러서 뭐 5분 동안 얘기를 듣는다. 네. 뭔가 둘이 서로 약간 야합을 하는 느낌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총장에서 있었던 고영주 의원, 위원장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은 바로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경위 설명을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듣기 위한 것이지 지금 보면은 잘못 알려져 있어 강연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연은 절대 아니었고 정말로 상황, 그러니까 앞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었지 어떤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편 한국당은 또 집안 싸움으로 속 시끄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홍준표 사퇴를 주장하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연이어 귀국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 모습 보고 오시죠. 홍 대표가 미국에 가서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데 국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국감 자체가 군사 작전하듯이 그런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고요. 무슨 코미디 같은 경우 아니냐. 그런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내일 토요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귀국 후에 뭔가 우리도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일 수가 있겠는데 홍준표 대표가 또 이제 미국에서 그 동행한 기자단 만찬을 했는데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일단 이거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녹취록을 갖고 있다니까 제발 증거로 제시를 좀 해달라. 정치를 이제 더럽게 배워서 수 낮은 협박을 하고 있다. 좀 수위가 많이 굉장히 높은 것 높네요.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내일 오후 5시쯤에 귀국을 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공항으로 다 나가 볼 예정인데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홍 대표가 실제로 저런 말을
문제를 내일도 많이 거센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한 부분만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께서는 제 기억으로도 1월 달에 제가 윤리위원일 때 바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대선 기간 중에 홍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대선을 위하여 그 두 분을 어쨌거나 사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면하는 이유는 당을 위해서 정말 희생과 봉사를 해달라. 당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과연 두 분이 무엇을 했는가? 저도 그 당시에 당에 계속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을 졌는지 그리고 당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분께서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당원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꼭 이렇게까지 싸움을 해야 하는가 우리 당 입장에서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홍 대표께서는 아마 귀국하셔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저는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뭔가 의심이 가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우리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합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으실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두 사람 간의 내홍, 어차피 뭐 그렇다 치더라고요. 유여의 최고위원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말씀으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책임이 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위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최고위에서는 지금 아무 분위기가 없이 폭풍 전야처럼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표께서 안 계시고 또 최고위원들 한 명 한 명이 말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 말 하나하나가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바깥에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기자들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면 지금 최근에 네. 3대 뭐 찬성대 반대가 3대 3이고 유보가 셋이다 이런 근데 얘기 그 나오고. 기사들이 오보도 많아요. 네. 저한테 전화하지도 않았던 그 언론의 기자님들이 추측을 해서 기사도 쓰고 있고 기사 중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께서 돌아오시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정말 어떻게 최고위에 올라가는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고위원들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연 최고위에서 이게 의결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계속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고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속속 지금 외국으로 나갔던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홍준표 대표도 내일 귀국하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화제를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 화제가 됐던 시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강병 기자. 네. 이 시구, 저희가 깜짝 시구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팬들은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관련 오늘 뭐 광주 구장 방문할 거다라는 일정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미리 2-3시간 전에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대통령 일정은 잘 아시겠지만 뭐 시청자분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입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한테도 편의상 미리 알려주기는 하지만 바깥에다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좀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기자들 오후 한 5시쯤 브리핑을 받았지만 이거 경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들어와서 시구를 하기 전까지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받았던 상태거든요. 근데 기자보다 빨리 알았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이걸 발설이 된 것일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유여의 최고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설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먼저 저희가 한번 취재한 내용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건 논란이 됐지만 한국 시리즈 1차전 깜짝 시구를 내서 또 화제가 됐는데 내일 광화문에선 촛불 1주년 기념 집회들이 많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깜짝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예측들도 나와요. 유여의 최고위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작년에 촛불 집회에 가셨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촛불이 국민이면 태극기도 국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시는 건 저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지금 그래도 안보가 걱정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시구를 하시고 치킨을 드시고 맥주를 마시는 모습에 답답해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거. 소통 많이 하시니까 좀 그 답답해하는 목소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내일 등장 가능성 있습니까? 자,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정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자신은 촛불로 태어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뭐 내일 돼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큰 물줄기를 또 텄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찬반 의견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상쇄를 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